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아무래도 동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는 얘기고, 또 그 추진 의사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슈퍼블록 형태로 몇천 명이 참여하는 사업들의 파워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겠지만, 아무래도 단점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삼전동 모아타운 드디어 얘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습니다. 워낙에 입지가 훌륭하다 보니까 본인 투자건 자녀 증여 목적이건 해당 지역에다가 묻어두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았고요. 아무래도 양재나 개포가 가격적으로 먼저 달아나다 보니까 그 다음 입지인 송파에서 가장 훌륭한 삼전동 모아타운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상단과 하단으로 현재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하단부 위주로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역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영역들이 삼전동 하단 모아타운 예정지들인데, 현재 A와 B 그리고 C까지 총 3개의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3개의 모아타운을 통합해서 다모아, 그러니까 슈퍼블록 형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도 동의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해당 소유주분들 하나씩 동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또 그만큼 완료됐을 때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겠죠. 자, 최근에 업체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때 나왔던 자료를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왔는데요. 2가지, 그러니까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으로서의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모아타운부터 보시면 모아타운 3개 구역이죠. A, B, C. 이 각각 구역별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느냐 봤을 때, 일단 면적은 당연히 그 기준에 충족하게끔 구역계를 설정을 했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노후도인데, 모아타운이 노후도 기준이 정말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원래 재개발이었다면 30년 기준의 67%의 노후도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모아타운은 심지어 20년 기준인데도 50%의 노후도만 충족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 A 같은 경우는 이미 55% 이상으로 노후도 기준을 충족을 했지만, B와 C는 아직까지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개월만 흐르게 되더라도 이 모아타운 기준 노후도는 충족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사업 기간이 시에서는 빠르면 4년 안에 입주까지 한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전 절차들이 다 완료된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즉 후보지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는 길 동안의 노후도를 충족할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B와 C라고 하더라도 이 노후도 때문에 투자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아주택으로 봤을 때죠. 모아주택은 57%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세부 구역들로 봤을 때 모아주택으로서의 노후도를 충족하는 구역이 아직까지는 한 5개 구역밖에는 없습니다. 전체가 12개에다가 17개 구역 중에서 한 5개 정도니까 그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노후도에 걸맞는 세부 구역을 설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통해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노후도,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충족하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2번째로는 동의입니다. 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합사업에서는 동의인데, 동의가 단순히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구역들의 사례에서 봤다시피 후보지 선정되더라도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율이 오히려 재개발보다도 더 높은 것이 바로 모아주택의 동의율입니다.
이 모아주택이 근거 법 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동의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충족하는지를 제가 데이터상으로 함께 볼 텐데, 일단은 앞서 봤었던 20년에 대한 노후도를 제가 그래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모아 타운별로 노후도는 이 50%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A구역만 50% 선을 넘긴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모아 주택으로서의 57% 노후도를 충족하는 구역들, 그래서 하단 A1, A2 그리고 A5, A6 그리고 C6까지 이 총 5개 구역이 현재 모아 주택으로서의 노후도를 충족한 상태다. 자, 다음으로는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기준 노후도 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이라던가 혹은 도심복합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타의 다른 사업들로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여러 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봐야 그 다른 사업으로서의 옵션 여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형편없다. 30년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정법상의 재개발 추진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차야 되는데 지금 가장 높아봤자 채 30%가 안 되거든요. 가장 낮은 구역은 뭐 5%, 6%짜리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외의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아직 한참 더 연차가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가장 빠르게 이 지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동의율 요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율은 총 3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 머릿수 대비한 8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건물을 가지신 분들 조합원 숫자와 다세대를 가지신 분들 숫자를 제가 비율로 가지고 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95% 이상이 다세대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조합원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 얻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토지 면적 대비해서 67%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생기는 점이 언제나 이 통건물 가지신 분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건물 가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땅의 그 비율을 비교해보면 결과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각 세부 모아주택 구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몇몇 구역들은 지분조합원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일부 구역들은 이런 식으로 다세대가 아닌 단독 통건물 조합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 레드라인이 67% 선인데 67% 이상으로 지분조합원의 토지가 있는 구역들이 보다 더 유리한 구역들이더라. 그런데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 모든 구역들에 대한 대지 면적 비율을 보면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분이 72%, 그리고 단독 조합원께서 가지고 계신 땅이 한 28%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대로만 찬반 의견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조건은 충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단독 조합원들의 대지 면적 대비한 비율은 다 통과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최근에 법 개정이 되면서 단독 건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의 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조항이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 대지 면적 대비한 동의율은 이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되어버렸었는데, 최근에 추가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단독 조합원 분들의 절반 정도는 찬성파 쪽으로 넘어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분조합원들이 단독 조합원 분들께 상당히 많은 어떤 수익권을 보장을 해주셔야 그분들 중에 절반이라도 동의를 해주시겠죠. 만약에
이미 동의를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단독 다가구 통건물, 근생 통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토지 면적이 30평대 미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개별 필지 면적이 워낙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넘어오실 가능성이 좀 있는데, 문제는 삼전동 같은 경우는 택지, 토지구역 정리가 다 택지로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 필지 면적이 다 사이즈가 큽니다. 최소 60평대에서 넓으면 뭐 100평 가까이도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굳이 합필을 하지 않고서도 개별 필지만 가지고도 건축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단독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상당히 핵심 포인트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사업수지 분석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A6구역, 그러니까 모아 타운이 아닌 모아 주택 개별 세부 구역에 대한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A6구역을 먼저 보여드리면 전체 대지 면적은 4,400여 평에 조금 못 미치고요. 평균 경과년 수가 한 23년 정도, 그리고 조합원분이 330명 정도신데 단독 조합원이 33분, 그리고 지분 조합원이 297명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9대1 요 정도 수준이 되겠죠. 최근에 나오는 매물들 금액이 평균 대지 지분당 한 6천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면적 자체가 2종이었는데 3종으로 종상향이 되어서 건축 설계가 됐다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기부 체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번동과 여러 사업지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기부 체납은 토지의 한 15% 정도를 내놓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토지 기부 체납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같이 넣는 그런 관리 계획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250%,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상한에서 3종인 300%로 적용받는 대신에 늘어나는 50%의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을 위한 연면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총 50여 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넣는 것으로 설계를 짰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분들 중에서 지분조합원분들은 대부분 다 20평대, 그리고 단독 조합원분들은 30평대 하나, 20평대 하나, 요 정도 수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번 감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일반 분양분이 한 36세대 정도 계산이 되어서 이 해당 지역의 평균 정도 수준인 4천 중반대에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사업성이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사업제들 제가 계산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분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양성만 장담이 되어준다면 사업 비용이 좀 늘어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지더라도 조합원들께서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더라. 대부분의 사업비 증가 부분이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더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감안을 해서 다른 사업지들도 쭉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지들의 사업성이 큰 편차는 없었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조합원의 구성비가 큰 차이가 없고, 또 구역계를 짜면서 세부 대지 면적들도 크게 편차가 없이 짜다 보니까 어차피 비슷한 용적률 적용받아서 비슷한 면적에 지으면 어느 정도는 흡사한 사업성이 나오리라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모아주택 사업지들이 여기는 진행만 된다면, 특히나 단지화할 수만 있다면 절대 나쁜 사업성이 나올 수는 없다. 거기다가 여기는 3종으로만 종상향 하더라도 분양을 무지하게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삼전동 모아타운의 목적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원래 탄생 자체가 산동네들 아주 노후된 그런 지역들을 갈아엎으려고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준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들은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유주분들이 원치 않아서 안 했던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노후도가 찬 데가 아니라 다세대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일부 단독이 섞여서 노후도가 하나씩 차고 있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갈아엎어서 신축할 만한 근거 법이 흔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대려고 만든 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란 말이죠. 노후도 기준 확 낮춰주면서 주민들의 의사만 확실하다면 사업성 올려줄게, 오세훈 시장께서 탄생시킨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 후보지들 선정되는 결과들 보면서 참 이거 목적과 안 맞는 데들을 자꾸 선정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재개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지역들을 자꾸 노후도만을 위주로 해서 구에서 2반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선정했으니까 이걸 지정을 하고,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갈아엎어야 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주는 지역들 중에서 추진 의사가 강한 데들을 먼저 진행시켜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주요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강남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더욱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은 아무래도 다세대 조합원의 비중이 무지하게 높은 동네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아무래도 동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는 얘기고, 또 그 추진 의사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슈퍼블록 형태로 몇천 명이 참여하는 사업들의 파워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겠지만, 아무래도 단점은 다세대 조합원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작은 지분 가지고 계시는 작은 조합원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어놨을 때의 아파트 역시 소형 평형 위주로 분양이 되어줘야겠고요. 또 소형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분담금 이슈는 피할 수 없을 거다. 분담금을 안 내거나 안 내면서 20평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이런 장단점을 극복하고 지어지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그런 사업성을 보이는 동네가 바로 삼전동 모아타운이더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좀 있습니다. 자, 워낙 사업 규모가 넓은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 세부 모아 주택 구역별로 어디다 투자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노후도 및 동의 요건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20년 노후도가 가장 많이 찬 데는 하단 A6과 A5 이 두 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60%, 65% 넘은 그런 구역들이고, 사실은 30년 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동의 요건 봤을 때 토지 등 소유자의 80% 넘는 거 거의 대부분 다 90%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될 거 없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 면적 대비해서 3분의 2 이상을 다세대 조합원들 위주로 가지고 계시는 구역이 어디냐, 이 부분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 다세대 소유주들의 대지 비율이 높은 그런 구역은 하단 B3구역과 하단 B1구역, 이 두 구역이 80%가 넘는 지분을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나머지 구역들도 크게 나쁘진 않더라. 67% 넘는 구역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세대 제외했을 때 단독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면적 한번 봐야겠죠. 아무래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봤을 때 하단 B3구역 그리고 하단 B1구역이 가장 작은 대지를 단독 건물주들께서 가지고 계시더라.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삼전동은 하나의 다모아 모아타운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단부 같은 경우는 하단부보다는 상권의 침입이 조금 더 안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더 깊게 침입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단부 손 끌어잡고 같이 가주기만 한다면 훌륭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오늘 분석을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재개발 투자, 특히나 이런 모아타운 투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전략과 그 투자 지역, 그리고 또 물건을 구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께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전략 짜는 방법들을 세미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9월 9일 토요일에 있는 세미나에 고정 댓글 링크 그리고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 참석해 주시면 저와 함께 좋은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